마음이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수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인 OECD가 우리나라 경제의 기초체력인 잠재성장률이 2021년까지 급격히 하락하고 시간이 흐를수록 불황이 더 심해질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저출산과 고령사회로 생산 인구가 감소하면서 노동시간이 줄어드는 가운데 투자와 생산이 둔화되면서 잠재성장률이 가파르게 하락하는 것입니다. 이 와중에 실제 경제성장률은 잠재성장률보다 빠른 속도로 떨어져 체감 경기가 점점 더 나빠질 전망입니다. 우리 경제의 구조적 취약점이 심해지면서 경제 기초 체력에 심각한 이상이 생긴 것은 아닌가, 이런 진지한 성찰이 필요합니다. 당장의 걱정은 외국인 자금의 한국 증시 이탈입니다. 최근 한 달 사이에 외국인들이 처분한 주식이 무려 500조 원어치에 달합니다. 채권에서도 돈을 빼려는 기류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올해 주가 상승률은 주요 20개국 G20 가운데 최하위인 18위를 차지했습니다. 침체된 한국 증시의 무기력증 원인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물 경제 반영물이 주식시장이란 점에서 본다면 우리 경제의 경고등이 커진 지도 한참 됐습니다. 생산과 투자, 고용과 소비, 어느 것 한 군데 좋은 경제 지표가 없습니다. OECD가 공개한 지난 11월 경제 전망에 따르면 올해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2.7%, 2020년도에는 2.5% 수정했습니다. OECD는 지난 5월만 해도 한국의 내년 잠재성장률은 2.6%로 전망을 했는데요. 불과 6개월 만에 0.1포인트가 더 낮춰 잡은 것입니다. 잠재성장률이란 자원을 최대한 활용했을 때 달성할 수 있는 실질 GDP 증가율로 한 나라 경제의 최대 성장 능력을 뜻합니다. 한국의 잠재성장률 하락폭은 다른 OECD 국가와 비교해서도 눈에 띕니다. 2021년 예상 잠재성장률은 우리나라가 정점을 찍은 2017년에 잠재성장률 3.1% 대비 0.7포인트가 떨어졌습니다. 같은 기간 선진국 그룹을 살펴보게 되면 미국과 프랑스의 잠재성장률은 각각 2.0%와 1.2%로 변함이 없습니다. 일본은 마이너스 0.2포인트, 영국도 마이너스 0.4포인트, 독일도 역시 마찬가지 0.4포인트는 떨어졌지만 한국보다 낙폭은 좁았습니다. 노동 투입의 경우 2016년 이후 빠르게 하락하고 있는데요. 이는 15세 인구 증가세가 둔화된 것이 원인입니다. 결과적으로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업 투자는 세계 성장 동력이 약해진 것에 더해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일본의 수출 규제, 홍콩의 민주화 운동 같은 대외 요인들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지연되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잠재 성장률에도 훨씬 못 미치는 경제 성장률입니다. 국내 총생산 GDP 성장률과 잠재 성장률 간 격차가 OECD 회원국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 성장률이 잠재 성장률을 밑돌수록 GDP 갭률은 낮아집니다. 이에 따라 경제 활동이 시들해지고 디프레션이죠. 경기 침체와 맞물려 지속적인 물가 하락인 바로 디프레션 우려가 커지는 것입니다. 내년에도 개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대외 여건 악화에 더해 정부 노동정책의
부작용까지 덮쳤기 때문입니다. 국내 주요 경제기구는 내년 성장률을 1%대 후반, 2%대 초반으로 제시했습니다. 한국의 가계부채는 심각한 수준입니다. OECD에 따르면 2017년도 기준 한국의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86%로 미국 109%, 일본 107%, 독일 95% 등 주요 선진국들보다 훨씬 높습니다. 감소세를 기록했던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도 올 들어 다시 증가 추세로 돌아섰습니다. 기업부채 비율도 지난해 기준 GDP 대비 101.7%로 주요 국가들의 기업부채 비율 평균값이 94.0%보다 훨씬 높습니다. 기업의 채무 상환 능력도 빠르게 악화되고 있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내놓은 2020년 기업경영 전망 조사를 보게 되면 내년 경기도 상당히 어둡습니다. 장기형 불황에 접어들었다는 응답이 65%에 달했고 긴축 경영에 돌입한다는 기업이 47%가 넘었습니다. 자영업자들에 이어 기업들도 벼랑 끝에 내몰려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파르게 오른 최저임금부터 아직도 문제가 풀리지 않은 주 52시간 근무제 등 일련의 친노동 정책을 보면 기업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펼쳐 주가를 올릴 계제가 없습니다. 한국 증시의 비활력 무기력증을 외부 요인 탓으로 돌려서는 곤란합니다. 경제의 펀더멘탈인 기초 체력이 속절없이 무너지고 있다고 봐야 냉철한 진단일 것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특히 변동성을 기피합니다. 기업 실적이 떨어지는 판에 정책 리스크가 변동성을 키우면서 국내외 투자자들이 증시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한국 증시가 잊혀진 존재가 되면 펀더멘탈 경제성 논쟁도 부질없는 최악의 상황이 될 것입니다. 이대로라면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갈등이 해결되더라도 외국인들의 귀환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외부 요인은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할 도리가 없습니다. 말해봤자 소용없는 외부 요인 탓은 그만하고 내부 요인 개선에 힘써야 합니다. 우선 시장 자율성을 높이고 혁신을 북돋워줘야 합니다. 성장과 고용의 최대 주체는 기업입니다. 공공 부분의 비중이 커졌지만 민간 기업의 야성적 충동이 살아나지 않으면 경제 활력 회복은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2년 연속 재정 지출을 크게 늘렸지만 경기의 추가 하강을 막지 못하는 현실이 이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내년 경영 환경의 주된 애로 요인으로 노동정책의 부담이 큽니다. 바로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입니다. 특히 내수 부진과 대외 여건 불확실성을 꼽았는데요. 노동제도 개선 등 기업이 투자에 적극 나설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정책적 노력을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찾아뵙겠습니다. 마음이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